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4일이고요. 네,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하치님, 빨간 열매님, 나인티님, 호병골님, 박홀로드님, 신사의 품격님, 생각하는 대로님, 옥구연아님, 푸샤님, 동네부자님, 햇세드님, 도도왕비님, 최후의 그날님, 부자엄마 가림님, 졸졸졸님, 깡통투버님,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형준님, 해피정님, 백만부자님, 김보경님, 배제트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강병철님, 김엘리자베님, 루시님, 긍정의 힘님, 패밀리피싱님, 손실러머 스윙님, 어서오세요. 네, 곧 2만 명 될 것 같아요. 30명 조금만 넘어가면 되더라고요. 네. 네, 로사님, 성환아빠님, 어서오시고요. 네. 그리고 나디아 김님, 찐빵님, 원태호님, GH 플러스님, 문영민님, 김수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상상 이상으로님, 밤하늘의 빛과강님, 얼음골님, 미소돔님, 가치나님, 별들의 천국님, 김명준님, 리보폴리님, 끝내주는 인생님, 여름나무님, 모중님, 김영자님, 바다님 어서 오시고요. 데이지님, 빨강망토님, 짱순이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요. 해피해피님, 찐쭌TV님 어서오세요. 주식부자 해와 달님, 시베리안 허세님, JSHCH, JS님, 하윤님, 꽃길님, 김영자님, 네. 빠박이 삼겹살집이 늘 대박이라고? 네, 한성희님, 꽃만님, 우W님, 최문숙님, 어서오세요. 네, 너는 나의 꽃님, 건강한 미래님, 마보경님,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네, 양영숙님, 네, 박병현님, 그리고요, 내일 군대 갑니다. 네. 코지님, 어썸리치님, 부자오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바라기님, 조채호님, 어제와 다른님, 유선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자 이글루님, 박병현님도 어서 오세요. 초보 아저씨님도 어서 오시고요. 나눔사랑님 반갑습니다. 졸졸졸님도 어서 오세요. 네. 좋아요를 안 누르더라고. 네? 좋아요 왜 안 누르는 거야? 빨리빨리 누르세요. 찌리구리님도 어서 오세요. 자, 오케이 시작합시다. 박혜성님 반갑습니다. 살은 안 빠졌어요. 쪘어요. 살은 쪘는데 이 착시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류동진 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계좌들이 많이 올라서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네.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내일 바로 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삼성전자 실적 발표입니다.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실적 예상되고 있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제일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거가 됩니다. 안 오르신 분들도 있겠죠. 네, 계좌가 무지막지하게 올랐을 텐데 안 오르신 분들은 말씀을 드렸듯이 네, 나한테 반도체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거야. 그죠? 네. 자,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상승장으로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또 해드리면 상승장으로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전략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는요. 기존에는 종목을 딱 가둬 놓고 네. 종목을 딱 가둬 놓고서 이 안에서 푹짝푹짝 해 가지고 평단가도 낮추고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시기가 지나갔다고 그랬죠. 계속 올라가 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수익이 잘 나오고 있거나 계좌가 플러스로 넘어가 있거나 또는 뭐 계좌가 푹푹 올라간다. 오늘 같은 날 잘 올라갔다. 이런 분들은 그냥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니까 따로 안 건드리셔도 돼요. 근데 오늘도 계좌가 내려갔어. 오늘도 뭐 계좌가 안 올라. 나는 계좌가 마이너스 30% 이상이야. 아직도 이 모양이야.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자, 저점 지지가 되는 종목, 돌아서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손실이 큰 것부터 잘라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주도주로 넘어가라고 했죠? 네. 이거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안 하고서 계좌가 좋아지길 바라기가 어려워요. 네. 일괄 매도까지는 뭐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계좌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는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지 돼요. 네. 지금은 상승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2023년도, 2022년도 말부터 시작했었던 이 계좌 프로젝트, 0 계좌 만들기, 플러스 0%, 즉 손실 복구하기 프로젝트가 끝났다고요.
네, 끝났어요. 그래서 요번에 2,700을 넘어가면서 계좌 플러스 넘어가시고 수익 넘어가시고 다 됐잖아요. 지금 가장 심각하시다고 생각했었던 몇몇 분들조차도 계좌가 플러스로 넘어갔다고 했으니까 아마 다 된 거야. 다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좌는 다 플러스가 났어요. 네. 그런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런 분들은 지금 그 주도주 교체를 잘해 왔거나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냈어. 그렇기 때문에 상승으로 가는 부분들을 이제 타고 있어서 네. 소리가 밖으로 안 들린다는 게 뭔 소리인가요? 네. 뭔 소리요 그게? 소리 잘 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이 부분들이 있어서 계좌가 플러스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은 이제 기존에 뭐 저걸 잘했거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렇게 하는 아 방송을 들으셨잖아요, 최근님. 폭등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뭘 샀어야 되죠, 오늘?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계좌를 정리하고 어느 쪽으로 들어가라고 말씀까지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귀담아 들어야지. 그때도 내가 막 그날은 언제입니까? 수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화요일 날이었나 보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주도주야. 그 주도주인데 얘가 지금 위쪽에 있어. 위쪽에 있으면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사지. 이걸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지. 이걸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주도주를 가지고서 왜 불안해해야 돼? 그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나 AI 쪽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쪽을 봐야 되겠죠. 주도주는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 내일 기대감을 통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나는 매수를 못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서 사야 되잖아요. 밑에서 사야 되는 거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현대차를 샀다. 현대차를 샀다. 내렸을 리가 없잖아. 그죠? 현대차를 샀으면 아침에 다 샀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높은 가격으로 잡아서도 지금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EUB, 뭐 현대모비스 다 해가지고요. 전부 다 뭐 한 2% 정도 올랐어요. 베스트 포인트 대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려갈 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 22만 원 아래쪽 매수 포인트 나올 수 있는데 내려갈 때는 사지 말고 돌아설 때 사자. 돌아서는 거 오늘 아침에 보였잖아. 그럼 오늘 아침에 매수가 들어가야지. 매수하셨어요? 매수를 안 했는데 계좌가 나빠졌어라고 하면 안 되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팔아먹을 종목을 가지고서 진행을 시켜 놓고 돈을 만들어서 종목을 들어갔다. 그러면 얘는 못 올라가고 얘는 올라갔다라면 계좌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지금 이게 처음 단계이고 내일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이 처음 단계를 밟아가는 거. 우리가 삼성전자를 처음에 매수하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수를 밑에서 들어갔죠. 상승했다 다시 떨어져 가지고 더 밑에가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더 사야지.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또 사야죠. 그죠? 올라갔다 내려올 때 또 사야죠. 왜냐면 여기서는 지금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 안 나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계속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계좌를 일괄 매도해 가지고 이쪽으로 몰빵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계좌 마이너스 계좌를 플러스로 만드는데 얼마나 걸린 거예요, 지금? 1년 넘게 걸린 거죠. 1년 걸렸잖아요. 아 뭐 요즘에 스팸 문자 같은 거 보면은 뭐 한 달 만에 뭐 몇천 프로 나오네 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거는 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우리가 지금 바닥이라고 처음 얘기한 게 여기였어요. 자, 증시가 이제 바닥을 찍었습니다. 왜? 수급이 바뀌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제는 매도가 멈출 거고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바닥이니까 이제부터는 매수를 해 갑시다 얘기한 게 여기서부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본다면은 지금 2,700까지 오는데 1년 6개월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바닥 잡아내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30%가 플러스로 넘어오는데 1년 6개월 걸렸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내려왔었던 이 마이너스 이 처참했던 계좌가 플러스 본전 차리고 약간씩이라도 수익이라는 걸 보고 있고 희망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데까지 1년 6개월 걸렸다고요. 그러면 상승장에선 조금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첫 발로 딱 뛴다. 오늘 아니면 어제부터
또는 그저께부터 해 가지고 내가 계좌를 이제 어떻게든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한 번에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뒤집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계좌가 엉망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 번에 뒤집을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이거는 싹 팔아 가지고 뭐든지 현금, 완전 현금화 만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급등주만 쫓아가면서 단타를 쳐야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서 달성시킬 수 있는 수치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2,700 포인트 상승장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다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준비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상승장이 왔을 때 0 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상승장을 온전히 즐길 것이다. 그런데 이때 준비를 제대로 안 해 놓게 되면 상승장이 왔을 때 '나도 왜 안 가지? 나도 가야 되겠다.' 생각됐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여기서 1년 반 동안 만들어 놓은 이 시간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남들이 열심히 밭을 열심히 맸어. 그냥 봄철 열심히 밭을 매 가지고 거기다 콩을 막 심어 가지고 콩이 이렇게 자랐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수확을 하잖아. '저 콩 많이 열리네.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이 열심히 밭을 갈아. 당장 그 사람들이 그 콩을 원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콩이 열리겠어? 깨가 열리겠어? 안 되잖아요. 뭐예요?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뭐 비료를 주고 성장해 가지고 수확하는 데까지 이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럼 나도 이제 이 수확을 보고서 '야 나도 수확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다음에 내가 밭을 가기 시작했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겠지. 안 그랬으면은 누가 이런 걸 어렵게 작업을 합니까? 한 1년 반 동안. 지금 '야 그럼 나도 이제 바로 수익으로 넘어가게 해 줘.' 그럼 상승장 되면 바로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거든. 시간과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계좌가 그래서 그냥 그대로야. 근데 상승장에서 남들이 계좌가 플러스가 났어. '아이씨 나는 왜 수익이 안 나?' 왜 안 났을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어. 그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 돼요. 근데 전략이 바뀐다고 그랬죠. 전략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전략이요? 밑에서 나타나는 이런 전략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는 종목을 확장을 해 줘야 돼. 추가적으로 더 매수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종목 수가 쪼끔씩 늘어나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이너스 나 있는 것들은 처박아 놓고 추가 매수 밥을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플러스가 나고 있는 주도주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해서 넘어가 줘야 되거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금 여러분들 종목 수가 많은데 종목 수가 많아. 근데 계좌는 플러스가 났어. 근데 한 20 개는 플러스고 한 80 개가 마이너스야.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이 마이너스 80% 짜리 종목들을 봤을 때요. 정말 구제불능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개 같은 주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좌는 플러스잖아. 이럴 때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일괄 매도 이후에 새로 시작한다. 근데 이거는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 그랬죠. 계좌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난 종목도 보기 싫어. 그럼 던져버려 씨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싹 일괄 매도 쳐 버렸어. 그럼 나는 일단 계좌는 플러스지만 주도주가 없잖아요. 그럼 새롭게 시작해야 돼.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주도주가 없이 시장을 출발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략이 완전히 뒤범벅이 돼서 쪼끔 힘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 좋아. 그러면 80 개가 있고 20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매도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 오게 되면 얘네들을 같이 줄이세요. 짝짓기로 갖다 파시거나. 지금 얘네들은 사실 답이 없어요. 종목이 막 많은 종목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3분의 2가 넘는 종목이 손실을 보고 있고 나머지 주도주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는 거는 그래도 나머지 종목군들이 비중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애들 마이너스 난 종목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플러스 난 종목이 비중이 많으니까 계좌가 플러스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수익 날 때 이만큼씩 뭉텅이 뽑아 가지고 같이 팔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본전에 정리하든 아니면 뭐 손절매도 정리하든 정리는 쳐 줘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장세에서 나는 손실 보고 팔기가 싫다는 거 아니야. 상승장에서. 그죠? 손실 보고 팔기가 싫다. 그리고 지금 바닥을 잡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놈이 진짜 바닥에서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다. 이 긴 시간을 보내기가 짜증난다. 근데 나는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손절 매도가 가기 싫다. 이런 분들은요.
아예 그냥 계좌 전체를 통으로 보고서 그냥 플러스만 보고 가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들이 정말 꼴보기 싫다 그러면 수익 나는 거 매도할 때 같이 정리하시거나 네.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이너스 난 종목에게 밥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은. 왜냐면 상승장으로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난 종목들은 지가 알아서 올라오거나 뭐 그렇게 돼야 되지 여기서 뭐 밥을 더 줘 가지고 평단가를 낮춰서 이런 전략을 굳이 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예요. 계좌가 일단 플러스니까 이 수익 난 종목만 바라보고 가시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난 종목들은 쳐다보지 마시고 굳이 이거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마이너스 종목 없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해오면서 마이너스 종목이 엄청나게 많겠지.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났었던 상태에서 여러분 계좌가 플러스가 났다는 것은 기적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제가 해낸 거 네. 맞죠? 이거를 제가 해냈습니다. 맞죠? 아시겠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낸다고? 그냥 잘 올라가는 주식에 주목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마이너스까지 쳐다보고 막 이렇게 신경 쓰면 그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올라가고 계좌가 올라가도 사실 마이너스만 보고 있으면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막 잘 돼. 막 그냥 막 다 잘 돼. 애가 100점 받아왔어. 막 그런데도 나쁜 것만 생각하는 거야. '아 너 지금 100점 받았지만 나중에는 90 점밖에 못 받겠지? 네 100점 받았는데 뭐 안 되면 또 어떡하지?' 막. '남편이 오늘은 잘해 주지만 내일은 또 이 새끼가 네 헛소리를 또 해 대겠지? 플스를 사 오겠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이런 걸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의 주인공이잖아. 마이너스 종목이 그렇게 많은데도 계좌가 플러스래. 이런 거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없어. 네? 마이너스 종목이 너무너무 많은데 계좌가 플러스래. 이거 이런 거 어디 가서 말해 봐요. 본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계좌 플러스를 보면서 얘네들 신경 쓰지 마세요. 올라올 놈들은 다 올라옵니다. 올라올 놈은 다 올라와. 이제 상승장 초입 이제 막 한 발자국 막 뛰었어. 이제 겨우 처음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됐는데 이 처음 시작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왜 이건 안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 네. 왜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시장이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주도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도주가. 주도주가 먼저 올라가서 시장을 해 놓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개나 소나 다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장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자꾸 쳐다본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건데 이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야. 내가 수익이 나는 종목을 가지고서 전체 계좌를 플러스로 돌렸다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선택지를 여러 번 드리잖아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만 여기서 내가 그냥 일괄 매도해서 그냥 속 편하게 살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팔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대신에 주도주는 없을 거야.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난 종목들은 여러분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깨졌는데 더 이상 얘네들이 여러분들한테 더 손해를 입힐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얘네들이 혹시라도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떨어지는 것보다 계좌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이거야 이거라고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사 놓고 몇 년 기다리는 것보다 그 저거 한 거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운이 안 좋았다 봐야지. 왜냐면 2021 년에 사 가지고 몇 년 기다리면은 손해만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첫 번째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가지고서 수익을 내게 되면 얘네들은 여러분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서서히 올라오게 될 테니까 그때 가서 정리하시면 돼요. 천천히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거 쳐다보면서 그냥 막 속그리고 하고 막 그러면 안 돼. 근데 내가 지금 주도주가 없어. 그래 갖고 계좌가 안 올라와.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주식을 팔아서 주도주로 넘어와야 됩니다. 지금은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이거를 또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강 때도 그렇지만 이번에 4월 달 나가는 특강은 뭐예요?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에 대한 대응점이잖아요. 예전엔 뭐였어요? 포트폴리오를 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익으로 만들기 손실복구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좌를 갖다 놓고 마이너스 종목에 더하기를 해 가지고 물타기 시켜 가지고 진행하는 거였잖아요. 지금은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게 아니고 상승장을 통해서 계좌 수익을 더 키우는 전략이 들어가 줘야 돼요. 전략은 그때그때 바뀝니다. 매매 포인트는 항상 똑같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상황들은 바뀌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보세요. 얼마 전에 불과 작년 1년 전에 있었던 네? 그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는 위상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삼성전자 지금 하이닉스는 위상이 다르다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누가 깔 수나 있겠어요? 못 가지.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죠? 이거라고 이거. 종목이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돈이 많아야 된다고 그랬죠. 계속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다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가 있어요. 계속 주식을 사면 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돈이 없잖아. 여러분 곧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주식을 사는 건 좋은데 딱 끊겨 버려. 그러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돼요. 돈이 없는데 뭐 어떡할 거야. 종목을 더 사야지 계좌가 수익을 유지할 텐데 그게 딱 끊겨 버리고 얘네들은 와르르 쏟아졌어. 나는 더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갇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복구를 해야 돼? 답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투자 전략. 내가 한정적인 자금 아니면은 돈이 띄엄띄엄 들어와 아니면은 뭐 돈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좀 작든지 뭐 그런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요거는 종목 수를 조금 제한해서 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목 수를 많이 늘 좋아 보이는 종목을 많이 사는 거 이거는 백전백승이에요. 이렇게만 이것만 실현할 수 있으면은요. 이거는 그냥 돈 버는 거야. 주식에서 이거를 계좌는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만 보내면요. 그냥 무조건 뭐 2 배고 3 배고 막 계속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걸 못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인 거지. 따라하기만 하면 돈 버는 거예요. 따라하기만 하면. 그냥 이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이 지금 굉장히 좀 이제 충돌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략들이 '나 가치주가 많아. 근데 주도주를 비중을 정리해야 되나요?' 지금 가치주가 주도주 아닙니까? 삼성전자도 사실은 가치주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성장주라고 봐야 되나요? 뭐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그죠? 주도주라는 것은요. 항상 가지고 있긴 해야 돼요. 근데 이 주도주를 볼 때 보통 시장을 크게 끌고 올라가는 보통 주도주는요. 장을 끌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장이 하락할 때는요. 주도주가 없죠. 왜냐면 시장이 하락하니까 올라가는 건 다 뭐예요? 테마주고 재료주고 개별주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뭐 1000%가 가든 2000%가 가든 이건 주도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종목군들은 주도주로 들어오지 못해요. 뭐 배터리나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주도주의 반열에 들어갔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니까 걔네가 뭐가 됐어요? 시총 상위가 됐었죠. 예전에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가 네? 바이오 같은 것들이 상승하면서 막 주도주 역할을 했을 때 걔네가 시총 상위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걔네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누가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지 보시면 되거든요. 걔가 주도주야. 걔가 주도주예요. 시총 저 밑에 있다가 시총 상위로 치고 올라온 애가 주도주고 시총 상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애들이 주도주에서 이탈한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은 무조건 팔아 줘야 돼요. 올라가고 있는 애들을 사 주는 거고요. 내려가고 있는 애들은 팔아 줘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돈을 벌고 싶다면 올라가는 주식을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이걸 거예요. 마이너스 난 주식인데 좋아. 좋은 주식이야. 마이너스 난 주식인데 좋은 주식이 있잖아요. 네, 좋은 주식.
그냥 뭐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 한 20% 마이너스 30% 정도 나와 있는데 이 기업은 뭐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 뭐 보니까 대기업이기도 하고 유보율도 좋고 재무 안정성도 좋고 뭐 배당도 잘 주고 그냥 좋아. 이거는 지금 보면 근데 수익이 안 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야. 손실 난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되고 있어. 아이 짜증나네. 이런 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냅둬. 냅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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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은 장이 올라갈 때 지 차례가 되면 다 돌아옵니다. 뭐가 안 맞아서 못 가는 겁니까? 얘들은 뭐가 안 맞아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쉬고 있는 이런 애들. 왜 못 가는 겁니까? 좋은 주식이 분명한데 실적도 증가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왜 못 가는 거야? 응? 내 차례가 아니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뭐 물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요즘에 법이 강화가 돼 가지고요. 종목 뭐 해서 답변을 한다거나 그렇게 나오면은요. 바로 그냥 커팅당합니다. 네. 다시는 저를 못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네 가급적이 아니죠. 절대적으로 종목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제가 거기에 말려서 혹시라도 잘했어요."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로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네. 법이 엄청나게 강화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뭐 물론 이제 뭐 뿌리 뽑히지도 않겠지. 근데 워낙 그런 거 사기치고 막 그런 애들 뭐 너무 많아서 그런 거니까. 네. 자 지금은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거고 이쪽으로 재료가 터지는 거고 이쪽으로 기대감이 모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지금 못 올라가는 애들은요. 관심권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 사기도 벅차 죽겠는데 얘네까지 지금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네? 이해되세요? 지금 얘네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어. 얘네들 지금 수익 내는데 급급해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들 내가 딱 봤는데 이 기업은 진짜 괜찮은 기업인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실적도 요즘에 보니까 다시 돌아서는 것 같아. 좋아. 근데 주가 안 올라가. 이런 것들 팔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얘네들이 크게 여러분들한테 영향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잡주들이 있을 거예요, 잡주들. 이런 애들은 그냥 팔아도 괜찮아요. 네. 지랄 같은 것도 있잖아요. 팔아도 됩니다. 근데 이 잡주들조차도 지금 마이너스가 막 한 70% 80%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애들은 파나 마나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쳐다보고 있을 때 기분이 나쁜 거지. 얘네들이 여러분들을 막 그냥 그렇게 옥죄고 막 너 그냥 막 내 계좌를 갉아먹고 막 얘 때문에 계좌가 못 올라가는 것 같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처럼 이제 100% 넘은 주식이 나타났다. 네. 대박이 또 나타났다. 그럼 얘 LS 일렉트릭에서 만약에 한 500만 원 벌었다. 그럼 500만 원어치 손실 난 주식 같이 팔아 불어. LS 일렉트릭 없었다 치지 뭐. 그러면 되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돈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게 다 없는 거야. 지금 손실 나서 계좌가 아무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아예 없는 거지. 다 없어. 다 없고 도대체 뭘 가지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아니 계좌가 올라요. 마이너스 40% 짜리 마이너스 50% 짜리가 많아도요.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일 뿐이지 계좌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다? 얘 때문에 못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게 없어서 안 오르는 거예요 지금은요. 상승하는 주식이 없어서 안 오르는 겁니다. 오늘 계좌가 안 올랐어요? 그러면 오늘 계좌 안에서 올라간 주식이 없는 거야. 내간 주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왜냐면 이미 마이너스 40에서 50% 나온 애들은 빠져봤자 크게 영향이 없어요. 비중도 많이 쪼그라들어 있을 테고 걔네가 1% 2% 뭐 한 3% 빠졌다 해서 크게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옳은 종목이 없다라는 거지. 비중 작은 것들만 올랐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죠? 근데 비중이 작은 것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더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중을 더 채워 가시면서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비중을 더 채우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비중이 올라가는 쪽에 조금 더씩 실리게 되고 마이너스 쪽은 점점 줄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40에서 50% 짜리 내가 한꺼번에 정리하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쪼끔씩 자르라고요. 그죠? 10분의 1 씩 이 쪼끔씩 잘라 가지고 이거 돈 모아서 이쪽으로 집어넣어 주고 올라가는 쪽에 쪼금씩 더 사 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수익 난 거 팔아 가지고 손실 난 쪽에 더 넣어 주잖아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계좌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방법을 쪼끔 반대로 하셔야지 됩니다. 방법을 반대로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그쪽에 쪼끔 더 힘을 실어 주세요. 대신에 뭐 개별적으로 막 튀어 올라간다 이런 거 말고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꾸준하게 데리고 가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만 갖고 가시면 돼요.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 정도로만 가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냥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계좌가 플러스로 올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0 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됐다. 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딸려 올라간 것뿐이지 여러분들 계좌가 확실하게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종목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돈이 묶여서 안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좀 찾아낼 방법을 세우셔야지 됩니다. 뭐 그냥 방치만 하실 거라면 이거는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새롭게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방치밖에 답이 없잖아요.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계좌에 다 묶여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계좌에 묶여 있는 이걸 찾아야 돼요. 우리도 처음에 이 수익 프로젝트, 물타기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손실복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돈이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수익 나는 애들이 생겼어. 아니면 조금씩 돈이 들어온 게 생겼어. 이랬을 때 어떻게 했냐? 지금 가능성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해줘 가지고 얘를 탈출시켜요. 그러면 이 투입한 돈과 얘를 팔아먹은 돈이 같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뭐 이쪽 새로운 종목에 또 여기 새롭게 돌파가 나온 쪽에 투입을 해 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를 모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간 거거든.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은 '이게 맞나?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속 그렇게 티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상황이 바뀌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점점 마이너스 쪽에 있는 비중은 줄어들고요. 플러스 쪽에 있는 비중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럼 계좌는 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의 포지션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종목이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계좌를 올리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종목 마이너스가 있고 뭐 플러스가 있고 이거는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마이너스 종목이 뭐 200 개가 있든 1000 개가 있든 뭔 상관이야. 내 계좌가 플러스라는데. 그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라간 종목도 있고 내려간 종목도 있고 막 그런데 계좌가 마이너스라는 게 문제인 거지. 마이너스가 아니라 지금은 플러스로 계속 커져 가야 돼요. 오늘 같은 데 보시면 이 계좌 상황이 지금 어때요? 이미 사상 최고가를 또 찍었지. 근데 내 계좌 들여다보니까 사상 최고가가 또 나왔더만. 지난번보다 더 높은 수치에 올라가 있어요. 최고가예요, 지금. 여기 요때보다는 좀 낮은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고점 찍을 때 2,770 뭐 이런 얘도 낮은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올라갔다가 팍 튀어 올라가니까 그냥 바로 요 밑에 위에 포지션으로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또 수익을 보는 거지, 우리는. 이게 뭐예요? 오늘 방송 제목이에요. 쪼끔 내리고 많이 오르는 거예요. 어제 1% 내리고 오늘 3% 올라갔으면 번 거잖아. 그죠? 여기에 주목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쪼끔 요동을 친다거나 종목이 쪼끔 내려간다거나 그거 의미가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내려가면 땡큐 해서 받아 먹으면 되는 거고. 그죠? 올라가는 주식은 올라갈 때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이 먹으면 되지. 시장 1.2% 밖에 안 올랐지만 사실 1.2%도 안 올라오신 분들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 하락한 종목의 숫자가 제법 많았거든요.
개별주 쪽에서 많이 있었죠. 코스닥 쪽에서는 뭐 오늘 바이오 쪽부터 해 가지고 많이 내리잖아요. 많이 올라간 쪽 종목들도 내린 것도 있어요. 소부장 쪽에서 원익 IPS 이런 것들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것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으니까 내린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뭐 하이닉스나 이렇게 뭐 이렇게 비중 많이 실은 애들 있잖아요. 오늘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비중 많이 실은 애들이 막 팍팍 튀어 올라가 봐요. 오늘 현대차 EUB는 5%나 올랐더라고. 5% 올랐어요. 현대차 오늘 4.6% 올랐죠. 기아차도 오늘 4.8% 올랐어요. 그럼 이런 애들이 이만큼 뛰어버리면 내가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에 비중이 많아. 근데 얘네들이 막 4% 5%씩만 올라 버렸어. 시장이 1.2% 밖에 안 오르든 마이너스가 나든 관계없이 내 계좌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올라가는 주식이 비중을 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있더라도 비중이 약해. 그럼 더 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려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다면 지금은 뭐라고요? 예전처럼 기다리는 장이 아니라 지금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내가 팔 거 말고 아니 보유해야 되는 것도 말고 팔아먹어야 되는 거 답이 안 나오는 것도 이거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서 일로 넘어가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도주라고 개념을 잡아놓은 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해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EUB, 현대모비스까지 7종목이에요. 이것만큼은 꼭 가지고 가자라고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7종목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지고 올려주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거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삼성전기도 오늘 5% 올라갔잖아요. 그죠? 삼성전기부터 해서 소부장 관련 애들 해서 그런 애들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으면 비중 50% 넘어간 건 가뿐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좌가 마이너스 종목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이 플러스 나는 계좌의 비중이 50% 정도 된다 그러면 수익률이 온전하게 다 안 나오더라도 플러스는 계속 누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얘네들이 지금 플러스 나는 종목의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는 애들이 계속 눈에 거슬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눈에 거슬릴 이유가 없어요. 나도 오늘 내린 거 있어요. 하락한 종목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난 종목이 있다고. 근데 의미가 없어. 솔직히 걔네들 마이너스 나든 말든 뭔 상관? 나는 계좌가 플러스가 나왔는데 그러면 된 거야 그냥. 어이씨 마이너스 났으면.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 플러스가 나오고 있으면 마이너스 난 것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관대함이 생깁니다. 나는 관대하다. 네. 뭐가 관대해요? 그 너를 기다려줄 시간이 충분하다. 알아서 올라오니라. 충분히 쉬고 오니라. 이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플러스가 안 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오늘 내려가지고 저 개새끼 저거 욕 나오지. 아, 저 작은 배 같은 놈. 작은 배 뭔지 아시죠? 작은 배. 쉽새끼. 네. 아, 저 작은 배 같은 놈. 이런 거 있잖아. 그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겨. 그 쉽새끼한테.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그냥 되는 거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것을 지금 이제 비중 70%를 만들든 뭐 50%를 만들든 저도 한 60%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를 맞추려면 이게 당장 한순간에 되겠냐고.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걸린 거예요. 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비중을 맞춰 놓은 거고 솔직히 얘기하면 뭐 이 동안에도 계속 올라오긴 했지만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지랄 연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그렇게까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죠. 언제부터 올라온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 거지. 얘는 이제 작년 여름부터 시작한 거고 삼성전자는 그보다 훨씬 더 늦게 시작한 거고 그죠?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올 한 해는 뭐라고 했어요? 얘네들이 주도한다고 그랬잖아요. AI가 주도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다 파생시켜야 돼요. 지금 안 오른 애들 중에서 로봇도 있고요. 네. 로봇주도 지금 네. 관심 가져야 될 만한 것도 있잖아. 로봇. 그다음에 또 안 오른 것도 뭐 있을까요? 뭐 자율주행도 있을 수 있겠고 AR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AR, XR 이런 거 있죠? 네. VR. 네. 소부장들은 출발한 애도 있고 아직 안 출발한 애도 있어요. 출발하지 않은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 또 한 번씩 건드려 볼 필요가 있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돼요. 이런 쪽은.
지난번 특강 들으신 분들은 그 당시에 읊어드렸던 것 한번 보세요. 올라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안 올라간 것들은 그냥 지켜보는 거야.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타이밍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가야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딱 편이 나눠져 있어요. 딱 팀이 나눠져 있어요. 플러스 나오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도주가 빵빵해요. 그래야지 계좌가 플러스 나오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지금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 계좌가 막 계속 좋아지고 있어. 근데 아직 플러스는 도달 안 했어.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 잘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계속 그냥 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움짝달짝 하지 않는다. 이거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바꿔야 돼요. 시장이 많이 올라서요. 나중에 3,000 포인트가 되고 나면 이거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꿉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이번에 제가 사실 4월 특강의 제목을 마지막 원금 회복의 찬스 뭐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그거는 또 너무 자극적일 것 같아서 저는 좀 바꿨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3,000 포인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뭐 방법이고 지랄이고 쓸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주도주는 주도주로 갈 것이고요. 많이 올라서 살 수도 없겠지.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도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애들이 생깁니다. 왜?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동안 저평가되어서 못 올라갔던 애들도 이때가 되면 또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답답하다 생각하셨던 가치주나 못 올라가는 얘는 "넌 언제 갈래?" 이렇게 생각했던 애들이 그 당시 되면 올라가겠죠. 네. 시장이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시기가 될 때까지요. 주도주가 계속 주도하는 겁니다. 시장이요. 스스로 올라가는 시기. 그때가 될 때까지 시장을 주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중앙정부에서 뭘 해 줘요? 금리를 인하시켜 주죠. 돈을 투입해 줍니다. "야 경기 안 좋으니까 니들 돈 빌려서라도 어떻게 좀 해 봐. 우리 제로 금리로 해 줄게. 이자 안 받을 테니까 돈 빌려다가 니네 투자하고 싶은 대로 투자해 봐.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 봐. 임자 원하는 대로 다 해." 뭐 그거 있잖아. "님자가 원하는 대로 해." 그걸 해 준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여기서 열심히 이렇게 해 가지고요. 경기가 이렇게 부양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뭐야? 돈의 회수죠. "야 이제 필요 없지?" 왜냐면 사람들이 딴 데서 보고 있어요. '어? 저 자식들 돈 빌려 갖고 이렇게 투자하니까 잘 되네? 야 근데 우리도 빌려 보자.' 근데 돈이 없대. 그럼 "야 아니 돈이 없다고 안 되냐? 우리 거라도 갖다가 쓰자."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 민간 자금이 들어오면은 들어온 만큼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이게 금리 인상이고 추구 전략이라는 거예요. 시장 똑같아요. 지금은 수급이 안 들어오죠.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팔죠. 하이닉스 올라가니까 열심히 팔죠. 걔네들이 다 팔잖아. 다 팔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해야지만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장이다 이 얘기야. 근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면 그런 일이 사라질까요? 3,000 포인트, 지수 3,000 넘어가면은요, 얘기가 달라져요. 좀 사 볼까? 어? 이렇게 해 볼까?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장이 됩니다. 그러면 주도주는 지가 알아서 갈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에게도 들어갑니다. 왜? 돈이 막 들어와서 투자거리를 찾는데 주도주는 너무 올라서 못 사겠어. 더 올라갈 거지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딱 보니까 저평가된 그런 밑바닥 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을 끌고 올라가는 게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의 시작인 거죠. 그럼 주가가 폭발합니다.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감각을 자극하게 되겠죠. 돈 더 갖고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지수가 상투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투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도 난 웃겨. 올라간 게 없는데 뭔 놈의 상투예요. 상투가 어디 뭐 똥꼬에 달렸어? 상투가 상투는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게 상투잖아요. 근데 상투가 여기 어떻게 똥꼬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이건 똥이지 상투가 아니라 이건 똥이요. 그림이 왜 이러냐? 네. 상투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 올라간 게 뭐 있다고 여기서 뭐 상투 얘기를 하고 있어. 뭔 상투? 뭔 상투? 상투 그런 거 없어요. 고점 이런 거 없다고. 지금은 없어 그런 게.
그러니까 시장이 흥분할 때까지는 일단은 주도주가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비중을 잘 지키고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일괄 매도 같은 것도 답이 되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요, 시장에 돈이 막 모였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막 책방 가가지고 주식책 열심히 보고 그동안 도외시에 썼던 성투사의 그 스타코믹스 이 책 아직도 안 사신 분들이 있어? 네. 한 권씩 사서 꼭 보세요. 성투사의 스타코믹스.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막 그냥 막 이거 진짜 더 없나요? 막 이렇게 난리가 날 때 2000년도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2000년 말 그때 같은 상황이 온 것 같아.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매도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끄떡이 없어. 다 그전에는 다 의심만 있는 거예요. 의심만. 의심만 있고 사람들이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주식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다 어디 가 있어? 코인에 가 있고 막 미국장에 가 있고. 그래서 미국장에 가서 행복하게 수익 많이 내고 있나? 코인 들어가서 수익 많이 내고 있나? 뭐 수익 나는 사람도 있겠지. 그 사람들도 근데 수익을 많이 내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막 그냥 분위기 좋을 때 막 1억 원 돌파 그랬을 때 들어간 게 아니고 테슬라 막 저 위에 막 뭐 고공행진한다 뭐 그럴 때 올라간 게 아니고 그럴 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수익 내는 사람들 그렇게 간 거야.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매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작년 8월에 2차 전지 매수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1 토막이야. 그리고 지금도 공포에 떨고 있어야 되지. 근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아직도 모르다고 생각해요. 150만 원에 여기 120만 원 요런 데 들어갔는데 지금 56만 원이요.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도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고맙습니다요. 네. 왜냐면 니들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얘네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다른 애들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요. 수익 낸 사람 아직도 있어. 난 아직 수익인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10만 원을 사가지고 난 아직도 500% 수익인데? 이럴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이것도 먼저 들어가야 돼. 먼저. 꼭대기에 들어가가지고 기웃기웃하다가 들어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 추격 매수 자꾸 하려고 하지 마. 지금 현재 시점을 보시면 소부장 애들도 많이 올라온 것도 있죠. 뭐 원익 IPS 오늘 조금 밀렸어요.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면 좀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근데 안 들어오고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들어와주면 땡큐인 거예요. 3,700원이든 3,500원이든 제발 좀 들어와라 이거야. 들어오면 내가 더 사줄겐데 안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별 수 없어. 그죠? 들어오면 고맙고. 꼭대기에서만 안 사시면 돼요. 네? 꼭대기에서만 안 사시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더 살 게 뭐 없냐? 뭐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네. 그런 것도 하셔야 돼요. 종목들이 가는 것들은 안 들어옵니다. 근데 얘네들은 안 들어오면 못 사요. 못 사기 때문에 안 올라간 걸 사야 돼. 안 올라간 소부장이 또 있단 말이지. 또 있다 이거야. 또 있어. 안 올라간 소부장 또 있다. 어딨나? 요 있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있다 이거예요. 또 있으니까 그걸 사시면 돼 이제. 또 찾아서 그런 거 또 사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로보트도 안 올라간 거 있잖아요. 지금 뭐 대기업 쪽 뭐 엔젤 로보틱스 뭐 두산 뭐 레인보우 뭐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중소기업 중에서 안 올라간 애들이 있다고. 그런 애들 사시면 되는 거고. 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미 올라간 거 가지고 껄떡대봤자 실제로 수익 잘 안 납니다. 이번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내가 무방에서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너무 올랐죠. 근데 이것도 한미반도체 같은 거예요. 이 그지 같은 놈이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 횡보가 들어가네.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달라지니까 아씨 여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하는데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이미 많이 올랐지만 네 이미 많이 올랐지만 지가 갈 타이밍이 되면 또 가는 거지 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네. 내가 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는 목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계좌가 플러스가 나고 이제 막 뭔가가 달라지는 게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마이너스였던 계좌가 다시 이제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이제 주식 계좌를 어디 가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 "야 나 돈 벌고 있는데?"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구독자도 올라가지. 또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저한테 이득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돼.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방송을 듣고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돼.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나도 돈을 버는 거고 에브리바디가 모두 다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투자 방송을 한 2년 넘게 들었는데 왜 아직 계좌가 마이너스일까?'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거는 딱 한 가지야. 분명히 다른 거 한 가지. 안 했다지. 안 했다야. 안 했다. 뭘? 내가 하는 대로 안 한 거죠.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저의 전략을 그대로 다 사용하기를 뭐 그렇게 뭐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갈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일단 그 결과는 인제 성공이 됐잖아요. 그죠? 성공을 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면 안 했다는 거죠. 이대로 안 했으니까 된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좀 따라해 보거나 아니면 참고를 좀 해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완전히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도 자극적일지 모르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몰려 있었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딱 한마디 한 게 그거예요. "삼성전자 가지고 뭘 고민합니까? 그냥 놔 두시고 오히려 그냥 돈 생기면 더 사세요. 비중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몰빵을 쳤죠. 몰빵인 상태에서 비중을 LIC 그 더했잖아. 더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응? LIC 그런 거 더한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지. 네. 누구누구는 그랬더래요. 그런 거지. 누구야? 네. 흠. 저기 지금 봐봐. 이 혓바닥에서 막 돈이 나오잖아요. 아 신영식님 슈퍼채팅 너무 커요. 네. 빨간 열매님도 그래요? 네. 몰빵이었어? 수익 났어요? 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네. 수익 나는 게 중요해. JUNGSHIKSHIN님 슈퍼채팅 5만원 오우 감사합니다. 씨 너무 많이 주셨는데? 네. 항상 오 진심 조언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뭐 더 많이 버시면 돼요. 그죠? 네. 5만 원 이렇게 슈퍼 채팅 던지고 한 5천만 원씩 버는 거지. 네. "야 이거 먹고 떨어져 성투사 너." 그거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런 거죠. 네. 음. 고마워요. 이런 거 해 줘야 되는 거? 네. 아무튼 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 미래를 본다고 해야 되나? 예측 뭐 이런 건 사실은 그런 건 아닌데 시장이 돌아가는 거죠. 네. 시장이 돌아가는 거. 시장이 돌아가는 그 상황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얘기 해 드렸잖아요. 너무 쉬운 장이라고. 그냥 종목들 몇 개 없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거 대충 이렇게 담아 놓으면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수익이 난다. 그냥 힘 닿는 데까지 사시라. 손절매도 하고 또 사시고 손절매도 뭐 그 수익 나서 차익 실현해서 뭐 돈 생기면 또 사시고 그냥 용돈 받으면 또 사시고 해 가지고 비중을 최대한 많이 세워 놔라. 대신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현대차든 간에 수익 많이 안 나오니까 비중을 많이 실어 줘라. 그러면은 100%가 아니라 200% 300%의 효과를 볼 것이다. 이 얘기를 내가 지금 막 한 1000번은 한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 주가가 하락할 때 또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상승장 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 없겠지만 상승장에서 상승의 전략이 있는 거지만 하락장에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 종목 숫자를 줄이거나 매매를 쉬어야 돼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이런 상태에서도 사실은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하는 게 맞아요. 매수하는 게 맞는데 한 번만 사서 흐름이 밑으로 빠지고 있으면 더 이상 매수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바닥 나올 때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1번 전략, 2번 전략, 3번 전략이 완전 다릅니다.
1번 전략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 알았다 하더라도 손실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넘어가는 것들은 지금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넘어가면 괜찮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3년도 초반이나 2022년도 말에 저를 만났다면 돈을 엄청 벌었겠죠? 계좌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왜냐면 손실 없이 그냥 그대로 수익으로 다 받아갈 테니까. 지금 뭐 시장 뭐 한 10몇 프로 올랐는데 10몇 프로 올라간 거 이게 답이 아니야. 시장은 몇 프로 올랐습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20% 올랐네요. 그러면 계좌는 얼마나 올랐겠어요? 2배가 되고 3배가 됐을 수도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 저의 타겟팅은 무엇이었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거였으니까. 여기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전략을 새롭게 또 짜야 됩니다. 새로운 전략에 나가야 되는 시기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전략을 가지고 뭐 지금 당장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 네?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제는 상승장에 걸맞는 나에게 맞는 걸 좀 하셔야지. 그죠? 네. 내가 옛날에 돈이 없을 때는 뭐 그냥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이런 거 먹으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나한테 주머니에 좀 돈이 있어. 그럼 김치찌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돈이 더 많아졌어. 그러면 뭐 레스토랑 가 가지고 칼질 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돈이 더 많아졌어.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 거기에 맞는 거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수익이니까 이 밑에서 자꾸 손실 회복하는 전략을 계속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승장으로 넘어갈 때 맞는 전략을 세우시고요. 아직 손실이신 분들은 요 기법이 지금은 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은 상승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주도주가 계속 끌고 올라가고 걔네들 쪽으로만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그쪽 비중을 먼저 차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안하게 지금 보세요. 하이닉스를 편안하게 준비하던 시기는 언제였어요? 편안하게 매수하던 시기는 여기였어요. 근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름에 돼서 횡보할 때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도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죠? 이때 많이 사고 이때 많이 사면 돼요. 근데 이때도 많이 안 샀지. 왜냐면 이때 많이 샀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끝자락에 와 가지고 조금씩 사기 시작했고요. 이거 추세 타고 올라가면서 매수가 계속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 가지고 하이닉스를 비중 많이 늘리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유료 방송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밑에서 많이 사 가지고 왕창 모아간다. 이거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얘들은 진짜 여기 8만 원부터 올라가 가지고 이제 100% 밖에 안 나왔잖아. 근데 비중이 많으니까 뭐 200% 300% 효과를 보고 있는 거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애들 따라서 올라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그냥 순식간에 뭐 40% 50% 그냥 수익 막 나온단 말이지. 네?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공략기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밑에서 한 번 더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목들 위주로 네, 종목을 또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교체 매매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손절매도 손실 나는 거 팔아 가지고 수익 나는 종목으로 바꿔 타는 거, 갈아타는 거 이런 전략도 좀 취하셔야 되고요. 네. 손절은 굉장히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손실을 확정 짓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상태에서는요. 그냥 계속 놔두고 여러분들이 돈이 다시 많이 생겼어. 그러면 그냥 놔두셔도 돼요. 다른 것도 사셔도 되니까.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든 해놔야 돼요. 응?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어야 되잖아. 그 뭐 방법이 없지 뭐. 돈이 없는데 어떡해. 그렇다고 가만 놔두면 상승장에서 여러분들 완전 소외돼요. 왜냐면 상승장에서 가만 놔두잖아요. 여러분 계좌는 회복이 될 겁니다. 언제쯤에요? 여기 신고가 넘어갈 때쯤 되면은 어떻게든 회복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수익 좀 볼까? 이제 나 본전 차렸으니까 나 이제 수익 좀 볼까? 그러면은 상투요. 그럼 주가 떨어진다고. 여러분들은 마이너스로 고생 한 3년간 하다가 또 상투에서 에라이 씨 그 또 들어가 가지고 또 마이너스 고생 또 이제 계속 그럼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뭔가를 만들어 내려는 것도 안 되지만 아예 그렇다고 해서 시작도 안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긴 시간이 걸려야지 이루어집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손실 복구하는데 1년 넘게 걸렸어요.
상승은 이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직 손실이신 분들도 시간 투자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귀찮아 가지고 안 하겠다. LIC 그렇게 길게 걸릴 거 안 해버린다. 그러면은 계속 여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넘어와야 돼요. 넘어와야 돼. 한 발씩이라도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간격이 점점점 줄어들고 상황이 바뀌는 거죠. 종목이 시장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종목의 상승률도 더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내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내려갈 때는 조금 아래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조금 덜 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갈 때는요. 더 많이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UW는 아직도 삼전 우가 손실 중이에요? 참말로. 참말. 삼성전자, 우선주는 언제 수익 나는 거요? 네. 69,000원, 지난번에 7만원 찍었었는데, 그죠? 뭐 더 가겠지. 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 또 빠졌다 가겠지. 네. 근데 이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많이 샀어야 돼. 그죠? 평단가를 6만원대까지 끌어내렸어야지 수익을 봤을 텐데. 근데 지금은 이래요.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인데 많이 올라갔어. 비중이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뭐 좀 줄여야 되겠다.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비중 많은 거 그냥 갖고 가세요. 더 올라갈 거니까. 떨어지면 더 사고, 네. 떨어지면 더 사고. 그렇게 가세요. 그러면은 비중 많은 상태로 해서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이 나오게 되면 더 큰 수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10% 수익이든 20% 수익이든 30% 수익이든 계속 올려놓으세요. 비중이 많으면 그게 10% 수익이 아니고 30% 40%의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 우님도 계좌는 플러스잖아. 그죠? 우님도 계좌는 플러스일 거 아니야. 계좌가 플러스면 된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돈 벌었냐? 응, 돈 벌었어. 그럼 된 거예요. 투자금 대비 수익이다 그러면 된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그렇게 많았었는데, 그죠? 네. 점점점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게 주도주의 힘이고 그런 부분들이겠죠. 손실 나는 종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고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항상 마이너스는 있어요. 마이너스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걱정할 만한 여유가 없어.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올라오면 좋고 안 올라가면 냅둬 그냥. 나한테 어차피 피해를 줄 수가 없어. 그죠? 나한테 피해를 줄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계좌가 올라갈 때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30에서 넘어갈 때 20대 초반으로 갔다가 다시 20대 후반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20대 초반 가서 그 다음에 10%대 후반 갔다가 다시 20대로 넘어왔다가 다시 10%대 후반, 10%대 중반, 다시 후반, 초반, 중반 그러다가 다시 초반 갔다가 이제 한 자릿수로 바뀌었다가 다시 두 자릿수 지랄을 한다고요. 플러스 갔다가도 마이너스 또 내려왔다가 또 다시 플러스 갈등말등하다 또 더 많이 빠졌다가 어느 날 보니까 플러스로 갔다가 그러면서 또 플러스가 더 커졌다가 좀 작아졌다가 그러면서 플러스 계좌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 간단한 겁니다. 점점 좋아진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락장에서는요. 이게 반대로 됩니다.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또 확 내려갔다가 또 조금 올라갔다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상승장에서 지금처럼요.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하게 되고 팔아라 이래도 안 파냐 이렇게 협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 떨어지면 더 산다. 올해는 떨어지면 더 산답니다. 대신에 떨어질 때를 최대한 기다렸다가 밑에서 그냥 이렇게 온유월에 거시기 뭐 소 거시기 늘어지듯이 그냥 축 늘어지면 그때 밑에서 이렇게 탁 너무 저거한가? 네. 여름 되면 이게 소 거시기가 이렇게 확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축 늘어지면 이렇게 탁 잡으면 네. 딱 그럼 뒷발로 빡 네. 네. 그렇게 되겠지? 네. 툭 떨어지면 그냥 바로 딱 잡으시면 됩니다. 아, 푸짐하구만 이렇게. 에헴. 시골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 네. 잡주를 골라내는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말 답이 없는 거. 손실이 많이 나오는 것들 있죠? 네. 손실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 원래는 주식을 안 파는 게 정답이죠. 상승장에서는 어쨌든 올라가니까요. 네. 근데
마이너스가 난 애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지만이 내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따져보세요. 재무제표. 회사가 그래도 돈은 잘 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회사가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하고 있거나 뭐 재무상으로 문제가 없어. 그럼 일단은 통과야. 그리고요. 주가 차트가 이렇게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너무 느려. 그래서 마이너스가 회복이 잘 안 돼. 이런 것들은 조만간 갑니다. 그래서 이건 패스. 자,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지만 재무제표는 괜찮은 상태에서 올라가지는 않아. 대신 옆으로 쭉 누워 있어. 특별한 자리를 깨지도 않고 이렇게 아래쪽 저점 지지 잡고 있어. 이런 애들까지도 패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적도 적자야. 좋아질 기미도 안 보여. 지지선도 없어. 이런 것들은 팔아야 되겠죠? 네. 그치. NC 같은 거가 잡주죠. 네. 이게 잡주요. 이게 잡주고 마이너스가 아니어도 아, 그럼요. 마이너스가 크면 팔아도 돈이 안 돼서 그냥 놔두시는데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파는 거거든요. 돈이 있으면 안 팔아도 돼요. 이제 일단은 안 팔아도 되는 겁니다. 팔 필요가 없으니까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주도주에 모아 가시다 보면 나중에 주도주를 팔 때 됐을 때 보세요. 내가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오늘 방송 왜 이렇게 길게 가냐? 자, 마이너스가 있죠. 자, 그다음에 플러스가 있잖아요. 이 플러스 종목이 나중에 많이 올라서 이렇게 팔아야 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일괄적으로 다 팔아 버리시면 돼요. 마이너스까지 묶어 가지고요. 왜냐면 얘네들은 나한테 피해가 없죠? 대신에 계좌 플러스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죠? 그 계좌는 플러스가 나 있을 거야. 점점 더 크게. 그럼 그때 팔 때 일괄 매도 얘네들 팔 때 그냥 다 같이 팔아 버리면은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장이 나왔을 때 천천히 하나씩 두 개씩 이제 조금씩 찔러 보면서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다 이거야. 돈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방법이 없지. 그런 것들 위주로 대응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돈이 별로 뭐 얼마 안 될 것 같아. 그런 것들은 그냥 뭐 보기 싫으면 팔아버리면 되고 안 팔아고 그냥 놔두셔도 되고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파는 거고 아니면 안 파는 거고. 중요한 건 오르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계좌가 올라가는 그냥 방법은요. 아주 간단하게 오르는 종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계좌가 오르는 겁니다. 오늘 계좌가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르는 종목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올라간 종목을 갖고 있었으니까 계좌가 올라갔겠지. 그리고 그 올라간 종목에 비중이 많았으니까 비중이 제법 들어가 있으니까 영향을 줄 만한 정도의 어느 정도 비중은 갖췄으니까 계좌가 올라갔겠죠. 플러스 종목이 눈곱만큼 있고요. 마이너스 종목이 이만큼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네. 물타기를 안 했으면 답이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삼성전자를 칩시다. 삼성전자를 내가 9만 원에 샀어. 근데 물타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아직 손실이에요. 그죠? 아직 손실이에요. 이거는 넘어가야지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계속 진행해 가지고요. 이때는 뭐 사서 물렸긴 했지만 비중이 많다고 계속 샀어. 그리고 평단가가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수익이잖아. 그리고 비중도 많아졌잖아요. 그럼 이게 9만 원 넘어서 10만 원 넘어가면 수익이 더 커지겠죠. 비중이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계좌가 플러스가 났는데 나는 왜 계속 마이너스로 움직이지 않나? 그러면 뭐예요? 안 했다. 네. 안 했다는 거지. 무엇을? 수익이 날 만한 행동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집에 매수를 해서 겁먹지 말고 매수를 계속 해 줬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용기와 신뢰와 그다음에 에라이씨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똘끼도 좀 있어야 되죠. 네. 똘끼가 많아야지. 근데 고점에서 살 정도면 다들 똘끼 정도는 있는 거 아닙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질라발이야. 이게 고점에 팍 박아 놓고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했는데 많이 빠지니까 걱정스러운 거지. 웬만한 똘끼들은 고점에 사시는 분은 다 있어요. 네. 왜냐면 뒷일을 생각하지 않거든. 막 올라갔을 때 막 질러버리는 거야. 몰라, 씨. 뭐. 어쨌든 주식은 물리면서 하는 거랬지.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냥. 주식은 물리면서 하는 거랬어. 그러면 고점에 탁 물려버려. 이렇게 물리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물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방법들을 이제 많이 고민하세요. 지금은 방법을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그것만 꼭 기억하세요.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내일 시작 발표를 하고서 조정을 좀 받는다 그러면 매수 기회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내려오면 그때라도 사셔야지 돼요. 물론 많이 살 수는 없겠지. 이제는 많이 살 수는 없어요. 이제 삼성전자의 비중을 막 키워 가지고 막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쪼끔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주도주니까. 그리고 하나씩 두 개씩 넓혀 나가는 거예요. 예?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땅 따먹기 할 때 보면은 여기다 이렇게 집 그려 놓고 돌멩이로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세 번 만에 여기 들어와야지 내 땅 되잖아요. 그런데 욕심 많게 그냥 저까지 질러 버려. 그럼 죽어 버리지. 그럼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못 들어오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쪼끔씩 이렇게 쪼끔씩 하면 내 땅이 점점 커지겠죠? 네. 점점 커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요만큼 막 갔다가 와도 펑 질러도 여기가 들어오잖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땅 따먹기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나의 그 플러스 종목 계좌 그 지도를 지금 이만큼밖에 없어. 그래도 요만큼 늘려놓고, 요만큼 늘려놓고, 요만큼 늘려놓고, 이만큼 하다 보면 이게 점점점 축소가 되겠지. 그죠? 그리고 계좌가 점점 커져야 돼요. 돈을 계속 투입해 줘야 돼요. 계좌가 점점 더 커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손실 회복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꼭 그것만 기억하시고 내일 아침에 삼성전자는 근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네, 생각했던 보다 많이 오를 수도 있죠. 그 기대를 좀 해보자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뭐 제가 계속 잔소리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제발 좀 더 많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좀 더 많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좀 계좌가 플러스로 좀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 아직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많이 얘기를 했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한 1년 반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랬다는 것은 내가 조금 약간 '진심이 부족했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어떻게 했어야 되지? 내가 진짜 집으로 찾아가 가지고 막 그냥 방문 막 발로 차면서 막 이렇게 했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힘들거나 결정 내리기 어려운 거 당연히 인정합니다.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거는 처음에 하기가 어렵지 눈 딱 감으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쪼끔 쪼끔씩이라도 더 늘려가시는 거 정말 필요한 겁니다. 네. 꼭 그거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어야지 일단 내가 돈을 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 마이너스에 있으면은요. 제가 돈을 못 번 내가 돈을 못 번다고! 집에 쌀 떨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수익 내세요. 에잇! 내가 꼭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겠어 이거? 에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제발 비나이다. 삼성전자 올라가서 내려오지 마라. 이렇게 한번 하자고요. 내일 운 좋으면 구만전자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기대감이 크면 처맞는 경우가 많아요. 실적 발표 나면 쫙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일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삼전이 빠지면 현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고요. 돈들 제발 많이 버시고 네,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그런 내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어요. 음.